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39분 중에 23분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81차 의원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 박지원 전 대표님을 뵌 지 오래됐는데 추미애 대표가 말한 것처럼 목이 잘려서 못 나오신 줄 알았더니 목이 붙어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머리.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이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인사와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를 시켜서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모든 자기 잘못은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면서 모두가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얼굴만 바뀌었지 대통령의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로 대통령의 이 생각이 청산돼야 할 대한민국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사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결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치해 법권의 영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비리 인사를 하든 대통령 스스로 설정한 5대 원칙을 위반한 인사를 하든 국민이 지탄을 하는 인사를 하든 일체 국회는 눈 감고 입 닫으라 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이렇다면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아무렇게나 인사를 할 테니 국회 아무 소리 말하라고 말씀하시나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또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의 철학과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가 더 이상 레드 라인을 넘어서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레드 라인을 넘게 되면 향후 대한민국 국정은 레드 존에 갇히게 된다는 말씀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제2의 이유미 제보 조작을 연일해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추미애 대표를 추미유 대표로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즉 이유미의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으로 마치 제보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제2의 이유미, 즉 추미애의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서 이런 야당, 즉 우리 국민의당을 죽이기 차원의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독단적인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를 했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연일 추미애 대표의 우리 국민의당 죽이기 차원의 공작적 발언은 7월 7일 저녁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에서는 틀림없이 추미애 발언과 관련된
대책, 국민의 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정청회의는 국민당 주기기 차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월 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됐고 앞으로 협치 구도가 깨지는 경우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논의된 내용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7개 부처에 장관 임명 내지는 내정자 중에서 15명의 코드 내지는 캠프 인사로 인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치 코드공화국, 캠프공화국, 반쪽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여기고 소통하겠다. 그리고 협치를 선언하셨을 때 온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민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오만 독선 불통의 리더십에 질려있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가 보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높은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출범 초에는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높은 지지율 속에서 국정을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만 6개월도 1년도 못 가고 지지율이 반토막난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때 난공불락과 같았던 일본의 아베 총리 또한 지지율이 30%대로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데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국정의 어디에서도 협치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소통과 협치를 냉정히 직시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협치를 했습니까? 정책을 발표하면서 협치를 했습니까? 어떤 인사와 어떤 정책 발표에서 협치를 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관들, 국무위원들 전부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국회에 통보하고 그리고 국회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해 왔습니다. 정책, 수많은 정책들이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왔습니다. 전부가 이견이 반대가 속출할 수 있었던 사안들을 무조건 보여주기식 이벤트 차원에서 밀어붙였습니다. 탈원전과 같은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50년,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취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지금 수많은 건설사들과 협력업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못되면 아마 대한민국 유사 이래 수조 원, 10조 원대에 가까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촉발한 것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을.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
온 국민이 그렇게도 반대하던 4대강을 밀어붙이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정말 협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협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사실상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조했습니다. 추경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고 정부 조직법도 무조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추미애 검찰총장의 수사 지침이었고 사실상의 우리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대표가 우리 국민의당을 검찰의 수사 지침까지 내려가면서 사실상 결론을 내가면서 국민의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사퇴와 같은 상응한 조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 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에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자신도 지금 자신의 사건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뭘 자신이 잘한 게 있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의 이 국정 파행,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는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국정에 협조해 온 것밖에 없습니다. 냉정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것은 또 비공개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모두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공개 발언. 없으십니까? 추가 모두 발언이 없으시면 당원 제76조 1항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